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2호 제3연 기사입니다. 장애 학생 내 꿈을 찾아서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자립의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6 고양 특수교육진로 직업 현장 체험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직업체험과 진로 상담 부스가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의류 분류 업무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동선수, 미술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다. 단순히 직업 정보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를 경험해보며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또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지원제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사단법인 나눔나무와 솔모일산, EGS, 테라베프, 팜업 등 한국장애인 표준사업장협회 소속 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 환경을 소개하며 취업 사례를 공유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장애인 고용 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체험에서 상담, 기업 정보 제공까지 한자리에서 이루어진 이번 박람회가 장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정발산동,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실시. 고양 특례시 정발산동은 지난 16일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부피가 큰 대형 이불을 세탁하기 어려운 관내 독거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발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분여회, 자원봉사자 등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두꺼운 겨울 이불과 담요 등을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탁 건조된 이불을 다시 가정으로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재영 정발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이불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불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세탁하듯 우리 이웃들의 소외감과 불편함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성껏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숙일 정발산동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직능단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촘촘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발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밑반찬 지원 등 다양한 지역복지 사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0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범죄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내 장애인 및 시설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까지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색동원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로 얼룩진 인천 색동원 사건은 그야말로 현실판 도가니 사태이며 이 사건이 아직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실판 도가니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고양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 및 대기 현황 등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복지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가평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삼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 인적안전망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위기가구 발굴 방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무 교육을 받으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지역 주민의 심리적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여자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평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 인적 안전망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정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힘써 주시는 지역 인적안전망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적안전망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 가평군은 오는 7월부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외동 자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 원이다. 기저귀 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가정 집수리 활동 추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현천동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인 4. 경찰서 방공상자 후원연합회 고양시지회와 해인 CNI, MBM 가구 및 도배 장판 전기 전문 기술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노후화된 벽지와 장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배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물품 등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센터 관계자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연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힘을 모아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원봉사의 힘을 보여준 사례하고 말했다.